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세상, 민주주의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유입니다.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의 이야기를 전하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일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선거 공보물 전문 점역 교정사 김준영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양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동료 상담가로서, 점역교정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점역교정사로서 어떻게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둘씩 풀어보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 오지 않은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당사자주의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법률 용어라고 검색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사자주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맥락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주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미국에서 흑인이 본인들의 자신의 흑인의 선거권,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처절하고 치열하게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1913년 영국에서는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영국 국왕이 참관하는 경마 대회에 몸을 던져 여성 참정권 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여성주의, 흑인주의, 당사자주의입니다. 이렇듯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알 수 있고 더 면밀하며 세부적으로 요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 설득력이 되고 그러한 설득력이 하나둘씩 모여 생기는 권리, 그 권리들 중 하나가 바로 참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당사자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당사자주의를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당사자주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객관화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태를 조금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런 파악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각이 된 장애인은 이기심을 배제하고 이타적으로 삶을 조금은 더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동료 상담가로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 자립이라 말씀을 드리면 독립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삶의 일주기에서 너무 당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아니면 내일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면,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비장애인이 형성해 놓은 이 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시작과 인식이 차별로 시작합니다. 왜지? 저것도 안 되나? 아니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말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료 상담가로 동료 장애인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점, 마음이 아픈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무서움, 어제 겪었던 공포, 그리고 내일 겪게 될 암울한 미래를 저는 지금 겪고 있고 어제 지나왔으며 내일도 겪게 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로 하여금 역전이 현상이 발생하여 상담이 실패하고 상담자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내담자가 모든 삶에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은 상담을 통해 외출을 시도하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최종적으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당사자 주의와 동료 상담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정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점자형 선거 공보물 제작입니다. 여러분은 점자형 선거 공보물 보신 적 있나요?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6개로 된 점자만 가득 빼곡 쓰여져 있는 말 그대로 점자로 되어 있는 점자형 선거 공보물입니다. 제가 앞서 장애인의 당사자 주의와 자립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시각 장애인에게 있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참정권에 있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서 꼭 제작되어야 합니다. 사실 중도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6개로 된 조그만 점을 읽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처음에 점자를 공부할 때 점형을 외우는 것은 곧잘 외울 수 있었지만 점자는 외우는 것보다 읽는 게 99.9%로 말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역 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고 제가 미약하나마 참정권을 위해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우 보람찹니다. 여러분 혹시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끝판왕이 어떤 선거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보물과 공약서의 양은 지난 선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았고요. 그 2주간의 과정을 여러분이 살짝이라도 보셨거나 자세히 들어보신다면 정말 턱이 빠질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가정에 모두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배부할 수 있었던 이번 경험은 저에게 정말 큰, 매우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당사자 주의와 동료 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이끌어가는 제 삶의 동기이자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꼭 구성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점역교정사 양성 과정입니다. 나 이외의 점역교정사를 배양하고 배출해 나감으로써 이 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민주주의 참정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장애가 단지 제약이나 불편함일 뿐 불가능은 아닌 그런 사회를 지향합니다. 꼭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저 또한 점역교정사로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들도 참 많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은 이야기 그리고 진솔한 대화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쯤에 네.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질병이 생겼고 병원 치료를 시도를 하였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질병도 종류가 많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의 특성상 병원 치료를 어떻게 낫는다라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네. 병원 치료의 목적, 이유는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수단이었지 치료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진들이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병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들어보면 아 이거는 이제 내 눈은 가망이 없다. 저는 근데 처음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했고 그렇게 퇴원하고 나서 병원 앞에서 느꼈던 것은 그런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시감각의 결여로 느꼈던 힘든 불편함보다도 네. 다른 느낌의 불편함 때문에 저는 더 힘들었어요. 어. 어떤 거였냐면요. 그 불편함은 동정이었어요. 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내 병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보이지 않고 뭔가 벽을 타고면서 이렇게 짚으면서 화장실 가는 걸 누가 보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나이도 젊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젊고요. 근데 아니 어쩜 저 젊은이는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벌써 장애인이 됐구나. 어. 쯧쯧쯧. 아니 저 친구는 아니, 무슨 병을 걸려도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건가. 쯧쯧쯧. 저는 이 소리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병원에 있는 내내 느꼈고 나오면서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을 지금은 많이 좀 진정이 되었지만 그때 느꼈던 그 내가 장애를 갖게 돼서 나를 동정하고 나를 뭔가 더 막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주변의 불편한 시선들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힘들었고 5년 전과 지금에 비교했을 때는 물론 지금의 감정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당시에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힘든 시간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주변 반응이요. 아무래도 장애를 갖게 되면 충격, 분노, 우울, 적응 수용은 건너뛰고요. 제가 느낄 수 있는 세상에 5만 가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질풍노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티를 덜 내려고 했지만 날이 너무 서 있었어요.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있었고, 네. 칼은 막 서 있었고. 그래도 최대한 릴렉스하고 충격, 분노, 우울 막 이 모든 단계를 그 짧은 순간에 다 겪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랑 연락을 하거나 하기가 조금 수월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친구들도 오히려 그렇고 너무 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장애 이렇게 나왔다. 이런 질병 상태고 이렇게 장애 등급을 받고 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난 장애인 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친구들 전화하는 것도 꺼려하고 이게 장애라는 것은 장애 판정까지 가는 것은 그런 질병이 걸려서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뭔가를 했을 때 안 되고 안 됐을 때 국가적으로 장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장애 진단서가 끊어서 공단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장애인이라고 아예 장애복지법에 의거해서 장애인으로 땅땅 등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저는 너무 힘들게 지나오고 있었는데 주변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네.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뭐 그때 그런 감정들이 조금 해소가 되신 상황인가요? 네, 조금은요. 그래도 그때랑은 매우 비교도 안 되고요. 아마 그때 감정을 다시 느끼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때는 그냥 그런 거죠. 에이, 뭐, 제가 그런 감정을 계속 갖고 다니고, 갖고 누워있고, 갖고 밥을 먹으니까, 나에게도 그렇지만, 타인에게도. 그 타인이 불편해 한다고 했지만, 내 장애로 인해서 어머님도 아버님도 친구들도 불편한 게 내가 느껴지니까, 에이, 장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쿨한 척. 그렇게 일관하고, 에라이 한 거죠. 그렇게 지나니까, 뭐, 지금은,
안 보이는 것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적으로도 참 많이 성숙된 시간을 네.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저랑 눈을 잘 마주치고 계시거든요. 네네. 소위 말하는 아이 컨택이 잘 된다라고 전 느껴져서 네. 말씀하시지 않으면 네네.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시선을 잘 맞추시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선을 잘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눈 감아 보실래요? 눈이요? 네. 네. 한번 감았습니다. 네, 감으셨어요? 네. 그러면 음. 지금 이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 돌릴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리셨나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고개 돌리지 마시고 눈동자만 한번 돌려 보시겠어요? 네. 할 수 있으신가요? 쉽지는 않은데 네, 좀 노력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그래요. 하고. 네. 이게 시근육 운동이에요. 시근육 운동이요. 네. 그 시각 장애에 굉장히 불편한 오해가 있는데요. 네. 시각 장애를 갖고 있으면 눈이 되게 안 예쁠 거다. 시각 장애가 있으면 눈이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들었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그널 운동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저도 안 하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네. 그냥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하얗고 검맣고 끝이에요. 네. 네. 지금 여기는 검맣고 여기는 조금 하얗고 이게 끝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지금 아나운서님 목소리 방향으로 고개를 일부러 돌리려고 하고 목소리 안쪽으로 눈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제 눈동자가 굳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작정을 했죠. 아, 내 눈이 내 시근육이 부셔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멈추지 말아야겠다. 전 집에서 누워 있을 때도 하거든요. 네. 네. 집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 거실로 지나가면 거기 방향으로 눈 동자를 굴리고 계속 연습을 해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 시근육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눈을 가만히 둘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쓰지 않으면 이제 근육이 움직이지 네.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말씀도 맞고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제가 굉장히 불편하면서 오해를 말씀드렸어요. 시각 장애인이면 이럴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면 지체 장애인은 다리가 모두 불편할 것이다. 휠체어 타고 있을 것이다. 뇌배면 언어 장애인은 말을 못할 것이다. 지능이 낮을 것이다. 이게 다 틀린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이 사회의 장애 인식의 수준이에요. 저변이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이 안 깔려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혹시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을까요? 저도 편하게 눈을 감고 있을 거예요. 대화할 때 눈 감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힘들고 눈을 동자를 굴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긴 해요. 보이지 네. 않는데 굴려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스스로 이쁘고 싶어서.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이 사회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저 또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쁘고 싶고 그러나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시각장애 뭐면 어떻고 지장애 뭐면 어떻고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면 네. 그런 장애인들이 이런 노력, 이런 시선, 이런 인식, 이런 피곤함 굳이 이렇게 할까요? 모두가 함께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무장애 세상에서는 이런 노력은 굳이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제가 뭐 사서 네, 피곤함을 사고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편견을 깨기 위해서 네, 좀 더 맞아요. 노력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제가 뭐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듣고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뭐 지금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사회복지사, 뭐 점유교정사, 뭐 동료 상담가, 뭐 장애인식 개선 강사
뭐 인권교육 강사 등등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같이 지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럼 그 친구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네.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장애인의 가족이었고, 저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봤을 때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 게 너무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초기에 누구든 그렇겠지만 비장애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바로 시작하고 싶었던 게 점자였고 그렇게 시작한 점자 교육과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보화 교육도 받고 좋은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리고 점육교정사라는 자격도 딸 수 있었고 그렇게 안내해 주신 그 선생님을 본받아서 아 저런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 저렇게 역량 있고 따뜻하고 진심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나도 할만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복지사 멋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딱 맞는 직업을 갖고 계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이 점역 교정사 되기까지는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첨언을 해보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 있을까? 퇴원했을 때 네. 시각장애를 갖게 됐고 내 앞으로는 눈이 안 보이고 살 거야. 그러면 나는 일단 보이지 않으니 그럼 읽을 수 있는 점자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태어나자마자 뭐 114 동사무소 가서 붙들고 막 사회복지 공무원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전화해야 돼요? 막 되게 귀찮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연결된 어느 복지 기관이 있었고 뭐 찾아뵀죠. 네. 그래서 상담을 받았어요. 난 점자 교육을 매우 받고 싶다. 라고 말을 드렸는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있었어요.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였는데요. 네. 이미 시작한 점자 교육이고 첫 번째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라고 했어요. 저는 퇴원을 하고 명백히 시각장애인이었고 네. 시각장애 진단서를 끊어서 이미 공단에 보내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2, 3주 안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될 텐데 네. 그 사이에 점자를 배우고 싶다. 꼭 필요하다. 말을 했을 때 이미 시작한 교육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서 너는 현재 점자 교육이 안 돼. 라고 딱 제가 첫 상담. 장애인 되자마자 신대기에 와가지고 처음 들은 그 순간에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제가 첫 대면했던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네. 어떻게 제 그 타이밍을 딱 알아가지고 괜찮아. 너 자리에 하나 비워둘 테니까 와서 점자 배워. 네. 이런 게 진정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떠한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전화 한 통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네. 그 후에 정말 좋은 컴퓨터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재활에 제어를 받게 되었죠. 그때 사회복지 공부도 하게 되고 점육교정사 자격도 알게 되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죽어라 했죠. 네, 그렇게 하게 1년 지나고 나니까 사회복지사하고 점육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단계를 그분들 제가 그때 못 만났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점역교정사로 근무하면서 또 어떤 점들을 느끼세요? 가장 큰 건요. 내가 점역한 이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 시각장애인의 가정에 그리고 심지어 내 집에 우리 집에 온 걸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봤을 때 이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고 미약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클 수도 있는 이 점액교정사라는 직업으로서의 이 행동, 행위, 환경 상황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하게 되고 막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너무 당연히 들어요. 네. 해야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이 되고 그렇게 참정권이 보장된 시각장애인들은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뿌듯하죠. 그러면 점역교정사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네. 직업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뭐 보완되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점역교정사에 대한 직업적으로 그리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수의 문제죠. 네. 수는 적은데 양은 많다. 그러면 노동의 양은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네. 저는 저 혼자 그리고 다른 점역교정사 포함 그들만이 아니고 다른 시각장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다 같이 시각장애인 참정권에 기여하는 수를 늘려서 그런 게 가장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나올 후보자들한테 말하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공보물, 공약서는 단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 제작되어야 하고 배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를, 정치를, 투표를 멀리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치는, 선거는,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나를 자각하고 내 자존감을 정확히 세울 수 있는 거죠. 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나를 확인받는 자리인 거죠. 그러한 선거를 투표를 무시하고 놀러 나가고 이러지 말고 당당히 참정권이잖아요. 네. 네, 선거에 참여해서 아빠 선거하고 왔다. 너희들을 위한 나라를 위해서 하고 왔다. 너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잘하자. 이런 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진정한 참정권을 누리는 권리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시각장애인 상담자이자 점역교정사가 있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사회복지사가 발견한 선거의 세계 어떠셨나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권리, 참정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